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8호 제15면입니다. 평택시 평택시약사회 실버카 전달식 개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 증대에 기여. 평택시, 시장 정장선와 평택시약사회, 회장 변영태, 가 지난 18일 평택시청에서 약사회 임원 및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실버카, 보행보조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실버카는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지지하며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행보조차로 브레이크와 의자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약사회는 거동이 불편해 단독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및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실버카 60대를 후원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달했다. 기탁받은 실버카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시 약사회는 매년 회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실버카를 기증해오고 있다며 전달해드린 실버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버카를 구입하지 못하고 외출하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보행 도우미 역할을 하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8년째 실버카를 꾸준히 후원해온 평택시 약사회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실버카 후원 외에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다방면으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보건소를 통해 실버카를 후원받은 김호호 씨는 평소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세심하게 내 건강을 챙겨주어 고마웠는데 이번에 실버카까지 후원받게 되어 바깥 외출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며 크게 기뻐했으며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평택시 약사회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겪는 어르신들 마음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평택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가구 중위소득 120% 예술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평택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자는 제외키로 했다. 신청 기한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예술인활동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과 함께 이메일 또는 평택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정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과 하남시 컨소시엄 공모 선정, 하남시 최초 웨어러블 로봇재활 도입,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하남시, 시장 김상호와 로봇재활기업, 주, 엑소아틀레트 아시아과 컨소시엄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공모 사업으로 하남시는 최초로 도입하는 로봇 재활을 통해 보행 패턴을 미리 프로그램화하여 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 기능 회복에 필요한 중추신경계의 제어 기능을 활성화시켜 마비된 근력을 회복시켜 주며 관절 운동을 통해 구축, 굳어짐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웨어러블 로봇, EAM, 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등의 신경계 손상 및 탈조건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걷기 힘든 장애인들이 물리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재활 로봇으로서 장애인의 몸통과 고관절, 무릎, 발목을 움직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제어해 주어 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로봇 재활 공모에 선정되어 내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재활 치료를 향한 혁신적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로 하남시 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며 하남시와 함께 계속해서 로봇 재활 및 스마트 재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6월 중 스마트 로봇 재활실 개소식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로봇 재활 총 사업비 9천만원, 국비 6,300만원/ 지방비 2,700만원, 으로 2024년까지 3년의 성과 활용 기간을 거쳐 사업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매년 성과 보고회를 통해 웨어러블형 재활 로봇의 필요성과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해 나갈 것이다. 로봇 재활 이용인 모집은 6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425명의 이용인에게 차기 년도에는 1000여 명의 이용인에게 로봇 재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문의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통합기능지원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4. 한국장애인부모회 하남시 지부 누리나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 체결. 4. 한국장애인부모회 하남시 지부 이휘수 회장은 하남시 조정대로 미사테스타워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 누리나루,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사회적 기업, 안혜영 대표님을 모시고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주,
누리나루는 여성기업인으로 상시근로자 30% 이상이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술교육과 장애인의 자활 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공헌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주요 품목은 레드 조명, 전광판, CCTV 카메라 및 황사 마스크 등을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4. 한국장애인 부모회 하남시 지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주. 누리나루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고용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혜영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속에서도 설립 2020년 4월 1일 하여 위기를 발판 삼아 17명의 장애인 직원과 함께 30억을 매출을 달성했으며 한 계단씩 걸어가며 도전과 실전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대한민국 대표 장애인 기업이 되고 싶다고 야심차게 목표를 말한다. 4. 한국장애인 부모회 하남시 지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2008년에 창립총회를 거쳐 창단된 사단법인으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만 111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장애인 가족 지원을 하며 장애인 활동가로 활동하는 부모들의 단체이다. 7대 부모회 회장으로 취임. 2021년 5월 27일 하는 이휘수 회장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화성시 27일부터 코로나19 자녀 백신 당일 신속예약 시스템 가동. 화성시 시장 서철모는 27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자녀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로 당일 신속예약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녀 백신 당일 신속예약 시스템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의 65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자가 예약 취소 등으로 자녀 백신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녀 백신 당일 신속예약 시스템은 민간 SNS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운영되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행 중 미접종될 백신 분량이 발생하면 이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거쳐 예약을 하게 되면 백신 분량과 접종기관 정보를 종합해 대상자를 매칭, 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게 된다.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요청자 확인 후 예약 승인을 통해 최종 백신 접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예약자는 접종기관에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이번 자녀 백신 당일 신속예약은 기예약자와 접종 완료자, 1차, 2차, 접종 거부자, 만 30세 미만,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희 화성시 보건소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자녀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도시 추진연왕 시민보고회 성료. 제.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과지역기반 인문예술단체 마을의 인문학, 대표 백현빈, 은 15일 동탄목동 이음터 이음홀에서를 개최하였다. 화성시 문화재단은 올해 2월 문화도시 추진단을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화성시 문화도시를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0여 회의 시밀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열어 문화도시 방향성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보고회로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지역사회 인문예술진흥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마을의 인문학과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 마을의 인문학은 지역문화진흥 관련 외부 프로그램, 재원 등을 연계하여 본 행사 및 부속 프로그램의 가수 보엠과 동탄 목동 이음터 마을 동아리의 음악 콘서트, 나호열 시인의 강연 등을 함께 더해 구성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종원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신미숙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이민석 동탄 목동 이음터 센터장, 마을의 인문학 백현빈 대표를 비롯해 화성시청, 화성시 문화재단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석하였다. 류형욱 문화도시 추진단장은 문화도시 시민보고회를 통해 문화도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을의 인문학 백현빈 대표는 이제는 정부에 요구하는 민간을 넘어 상호 파트너십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다양한 인문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화성시를 만드는 데에 협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화성시 65 물결표 쌓인 74세 어르신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화성시는 만 65세 물결표 쌓인 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AZ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 만 65세 물결표 쌓인 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 환자들은 본인이 예약한 해당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화성시는 이번 예방접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 콜센터 지역번호 031-5189-1400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백신 접종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도 총 153개, 서남부권 54개, 동부권 28개, 동탄권 71개, 를 운영 중에 있다. 화성시의 접종 대상 인원은 총 10만 101명,
만 60 물결표 사인 74세 92,793명, 만성 중증호흡 기질 환자 73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1 물결표 사인 2학년, 교사 7,284명, 이며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은 오는 6월 3월까지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화성시 예방접종 콜센터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을 완료한 만 65세 물결표 사인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호흡 기질 환자는 27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접종이 이루어지며 만 60 물결표 사인 64세 어르신과 기타 예약자들은 6월 7일부터 19일 사이에 접종을 실시한다. 한편 화성시는 원활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시도 합동 방문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위탁의료기관의 예진의사 수, 공휴일 예방접종 여부 및 예약자 관리를 비롯해 백신 보관 상태, 백신 전용 냉장고 설치, 온도 점검일지 유지 상태 등과 중증 이상 반응 시 약품 구비와 이송 계획 등 긴급 조치 사항, 접종 시 지켜야 할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고 밝혔다.